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 2시에 취임하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히 4년 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셀프로 환송식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 공군 기지에서 이렇게 셀프로 환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하나 중요한 재밌는 사실은 후임의 취임식에 안 가는 이게 바이든이었죠. 안 갔던 역대 두 번째 대통령 152년 만에 후임 취임식을 안 가는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분 같고요. 그러나 현재는 지금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귀환을 하면서 결국 본인 약속을 지켰네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취임 첫날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시킬 텐데 이 수십 개의 행정명령 중에 암호화폐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언론에 따르면 첫날 무려 100개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지만요. 글쎄요,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20에서 뭐 3, 40개 많으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접하는 코인 언론사들은요, 조금은 과도하게 뭐 떨어질 때도 과도하게 오를 때도 과도하게 이렇게 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제 경제 매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요거는 이제 글로벌 마켓 한경 한국경제 걸 가져와 봤는데요. 자, 취임 첫날 예고한 행정명령 리스트를 보면요. 암호화폐는요. 저 밑에 하나 이제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네요. 사실은 암호화폐가 이 첫날에 메인 메뉴는 아니라는 걸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좀 중요한 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스케줄 F의 부활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자, 정부 지출 축소니까 아마 도지라는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스케줄 F는요, 연방 공무원을 해고가 손쉬운 정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명령입니다. 즉, 요걸 부활하면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할 것 같은데, 공무원 조직을 장악할 수 있죠. 충성심 높은 친구들만 정년을 보장해주고 더 중용을 하고 나에게 반기를 든다 막 잘라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좀 무서운 뭐 행정명령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정부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전면 재검토. 제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은행에 대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 비중, 즉 뭐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비중을 떨어뜨려 주면 은행들이 여유가 생기겠죠. 그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든 아니면 대출을 해주든 이 두 개를 늘리라는 압박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 자문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거잖아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이 얘기가 근데 없습니다. 우리 코인 언론사에만 막 도배가 됐었고요. 의견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확률부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둘로 나눠져 있어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전략적 비축 자산 갈 확률 또는 아니다. 올해 1년 내내로 보고 그렇게 갈 확률 둘 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변해서 조금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폴리마켓에선 첫 100일 안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될 것인가? 42%입니다. 100일 아니면 꽤 빠른데 그래도 42%까지 취임식이 거의 직전이니까 이게 꽤나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건 본인들 돈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이게 좀 이대로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이제 1년으로 25년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 높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한때 70%에 육박을 하다가 이제 조금 취임식 다가오면서 67%, 지금은 61%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61%면 아무튼 된다는데 굉장히 많이 베팅을 한 거죠.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첫날인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는 천재 협상가입니다. 머리도 좋은데 지금 힘까지 갖고 있어요. 자, 이분이 첫날에 이 카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히든 카드는 없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거를 첫날에 쓸까요? 글쎄요, 저라면은 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거나 힘들 때, 뭔가 반전을 꾀할 때 엄청난 이제 이것도 그것도 나눠서 쓰겠지. 이거를 첫날에 다 쓸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호재는요, 예상했던 거 호재, 정말 어마어마한 게 나와도 떨어지는 게 뭐 실적 발표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 발표일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게 나와도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전략적 비축 자산, 이게 행정명령에 안 나오면, 첫날에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자, 나와도 떨어지는 판국에 안 나오면, 글쎄요, 취임 이후에 약간 단기적으로 뭐 실망했다, 뭐 좀 덜컹덜컹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60%, 40%이 확률로 올라가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겠죠. 다만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가 우선순위로 코인을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SEC가 지금 코인과 소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송들을 좀 종료를 시키는 뭐 좀 잘라버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는 알트코인 지금 비트 이더에서 멈춰 있죠. ETF가 다음 친구들 좀 빨리 해주는, 규제 완화해주는, 뭐 효율화해주는, 속도를 올리는 쪽, 또는 채굴 주식들, 채굴 회사들 지원을 한다든지, 뭐 코인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초반에는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막 센 거를 해가지고 하면 뒤에 가서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취임 이후에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혜를 본다고 해서 지금 고액의 돈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에요. 고액 매수 타이밍은요, 사실 22년, 23년도였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싸들고 오시면 큰일 난다. 높아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SEC 얘기를 했기 때문에 SEC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을수록 혜택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XRP가 많이 사실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XRP도 직접 피해를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아직 안 끝났고요. 또 이뮤터블 X도 뭐 게임 쪽 코인이긴 하지만 최근 많이 눌려 있죠. 이게 이제 웰스 노티스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직접적인 이걸 받았으니까 역시 직접적인 수혜도 뭐 당분간 현재는 재미없지만 추후에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바이낸스, 여기도 이제 직접적으로 고소를 당했죠. 근데 바이낸스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이제 나갔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아마 뭐 좀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채굴 주식이라든지 여러 주식들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알트코인 ETF를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아마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솔라나랑 XRP가 가장 이제 유력한 다음 후보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라이트코인이 먼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헤데라도 나름대로 순서를 기다리곤 있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된다 해도 이들의 상품성이나 유동성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도 그렇고 솔라나도 최근에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매수 목록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올라 버렸잖아요.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걸 고민하는 시점이지, 이런 코인들을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솔라나 앞으로 좀 한동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시면 뭐 ETF 전반적인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헤데라 뭐 쭉 있는데, 다른 거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솔라나는 뭐 바네크, 투애니온쉐어스, 카나리, 뭐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게 상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데드라인도 1월, 그리고 3월, 6월, 8월까지 데드라인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쭉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SEC가 연기 하면서 마지막까지 연기했다가 너 이거 반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골탕 먹였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1월, 3월, 뭐 6월, 8월이 다가올수록 항상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른 건 매수 목록에선 아예 빼버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덜 오른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코인이 수혜를 볼까? 뭐 미제 코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이분은 체인링크를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야,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일단 미제 코인, 뭐 미제 코인 좋다고 이 동그라미, 이거 코인베이스 50 인덱스,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최근 트렌드가 본인들 회사에서 만든 인덱스 코인을 그대로 ETF로 제가 튀김으로 만든다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거 하나 ETF 만들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ETF 하면 원조가 그레이스케일이니까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상품 동그라미 여기 있고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산 코인들 이렇게 했는데 접점을 찾아보니까 체인링크가 여기 4개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네요. 저도 뭐 체인링크 들고는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코인들 뭐 좋긴 한데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코인을 뭐 고를 때 저에 대한 이제 코인을 고르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접점에 있는 게 좀 좋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니어라는 코인도 강력한 레이어 1 코인인데 AI 내러티브가 겹쳐지면서 뭐 그러니까 레이어 1 돌풍이 불 때도 올라갈 것이고 AI 열풍이 불 때도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좋다.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자, 온도라는 코인도 사실 저는 올드 코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락 때문에 요거 신경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드한 코인을 좋아하지만 온도는 일단 신생 코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에게는 약간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RWA의 뭐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대표 코인이죠. 그리고 블랙락과 엮여 있고 최근에 트럼프도 샀다고 하고 그쵸? 월드 리버티에서 샀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락에 대한 공포가 좀 저는 과도했다. 그래서 좀 뭐 예전에 팔았지만 다시 최근에 좀 샀었다고 한번 영상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언락에 대한 이 공포감 최근에 또 한 번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들고 있는 재단이나 뭐 팀에서 판 게 아니라 이 언락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좀 던지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닐까 추정이 될 뿐입니다. 아무튼 뭐 좋은 코인이라서 최근에 좀 뭐 사실 말씀드렸죠. 고액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많아봤자 한 전체 자산의 1%에서 2% 정도 산 겁니다. 아무튼 우연치 않게 이것도 사게 됐고 펀더멘탈은 똑같으니까 체인링크라는 코인도 이거 정말 안 움직이는 옛날 코인이거든요. 그래도 올드에서 제가 좋아했고요. 오라클 기능이 있는 코인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샀을 땐 여기까지 해서 끝이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뭐 하반기였나요? 갑자기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나와서 RWA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체인링크가 부릉부릉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월드 파이낸셜 리버티에서 디파이를 하려면 체인링크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 코인을 또 사면서 이런 게 막 묻어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묻어 있기 때문에 이 겹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예전에 제가 많이 뭐 좋아하는 코인인 거 아마 아실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지션은 마치 뭐 강남에 있는 부동산처럼 역전하기가 어려워요. 자, TVL이라고 해서 디파이 쪽에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더리움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어떤 코인이 좋다 치고 올라와도 제2의 이더리움이 제1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이미 돈으로 엄청 쓰이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번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2위를 놓치고 있지 않죠. 자, 여기에서 이미 좀 대체 불가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ETF도 뭐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승인이 됐으니까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스테이킹 붙으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뭐
많이 지금 저평가가 돼 있고 또 은행들 뭐 스위스라든지 뭐 영국에서도 이자놀이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로 맡겨주면 이자 주겠다는 거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만의 이런 기준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참고를 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 25년도 단기적으로는 덜컹덜컹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대 대통령 1년 차가 참 우연찮게도 비트코인의 불장과 항상 일치를 합니다. 참 반감기,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반감기를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째 년, 둘째, 셋째, 넷째 년에 이제 S&P 500의 수익을 나타낸 건데요. 자, R은 이제 공화당, D는 민주당 대통령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부터 일단 천천히 보시면, 자, 일단 공화당 대통령 수익률이요,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 보통 공화당의 대통령을 압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결국은 지출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나든지 뭐 물가가 오르든지 해서 주식과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일반 공화당과는 다르게 지출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좋아하고 뭐 코인이 오르겠다 이렇게 유동성이 높아지겠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주목해서 보실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째 연도, 여기가 둘째 연도인데요. 첫째 연도는 항상 비트코인의 상승기와 일치를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2009년, 2013, 17, 21 이 엄청난 지수가 20%, 30%가 오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예전으로 85년까지도 가봐도요, 30%, 30%, 10%, 30%, 요거는 이제 둘 다 안 좋았을 때니까, 그래도 이 세컨 이어보다 훨씬 낫죠. 아무튼 이때 연도, 25년도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 전체 지수보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과거로 통계를 보시더라도요, 요때는 이제 막 시뻘게 했잖아요. 요때는 이제 그 대공황 왔을 때, 그리고 요때는 뭐 오일 쇼크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전체 통계로 보나 뭐 최근으로 보나 아무튼 25년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의 해다. 요거 하나는 좀 통계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유동성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트럼프 취임과 맞닿아 있는 25년 1분기 예상되는 유동성입니다. 이 하얀색 유동성은요, 1분기까지는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비트코인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전에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하얀색은요. 국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른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고 하면서 수입이 거의 뭐 끊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좋아질 일이 없겠죠.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덜컹덜컹 하겠지만 결국 1분기 뭐 좀 버텨낼 것이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수입은 없지만 이 TGA 재무부 통장이나 영래포 잔고에서 끌어와서 이 돈을 시장에 뿌려줌으로써 이 약간 간접적인 유동성을 뿌려준다. 그래서 유동성이 생각보다 떨어짐에도 공식적인 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살포되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나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했었죠. 이걸 이제 좀 전반적으로 트럼프 집권 일기 때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 하얀색이 트럼프 일기 때의 글로벌 유동성 M2를 나타냅니다. 2016년, 2017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에는 정말 막대하게 하얀색이 올라가 버리죠. 거의 뭐 45도 각도로 올라가 버리는데, 자, 현재까지 보면 하얀색, 그러니까 2016년 글로벌 유동성과 2024년 초록색 유동성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덜컹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덜컹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작점보다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월급 받는 날입니다. 지금 월급 안 들어오는데 지금 카드 돌려막기로 외상으로 지금 즐겼던 겁니다. 그러면 월급 받으면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협상이 뭐 부채가 한도가 없어지든 상향이 되든 아무튼 협상이 되면 이제 외상값 갚아야죠. 아까 그 유동성 뭐 잔고, TGA 잔고 채워 넣어야 되고 영래포 잔고도 채워 넣어야겠죠. 그러면 시장으로 뿌려줘야 될 유동성이 그런 잔고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단기간은 월급 받은 날은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히 이제 협상이 완료된 그 직후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으로 나타냈고 그 뒤로는 결국 이제 뭐 결국은 트럼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국가 이제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AI 개발을 하면서 뭐 이제 여러 지출은 또 줄여가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상을 해봤고요. 앞으로 또 뭐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ISM 지표, 정확하게는 공식적인 이름은 PMI 지표, 제조업자, 뭐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굉장히 비트코인의 정점과도 일치하지만 사실은 알트코인의 정점과 매우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ISM이 뭐냐면요.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대기업은요. 웬만한 풍파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근데 중소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실제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불경기 오면 구매 안 합니다. 근데 이분들, 자, 이 초록색이 ISM 지수인데요. 이분들이 경기가 지금 50 넘으면 확장이죠.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이 좋다고 느낄 때가 지금 비트코인 정점과 굉장히 일치하게, 거의 뭐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좋다고 느낄 정도면 알트코인까지도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기업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단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경기가 좋은데 나 좀 더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알트코인의 사실 정점, 비트코인도 물론 일치하지만요. 그래서 요게 결국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거의 최근에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하얀 건 비트코인이에요. 이 초록색은 ISM 지수인데 올라갈 때 ISM 지수가 덜컹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쫙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조정이 분명히 한두 번은 옵니다. 그리고 이때 피크 가는 길에도 덜컹하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덜컹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때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 뭐 ISM 지수가 바닥으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무한으로 이제 공급을 하니까 이게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1년도에 폭등을 할 때도 조차도 덜컹 하는 게 보이시죠? 자, 요런 조정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50 이하로 사실 그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50 미만을 맴돌았었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고금리다 여러 가지에서 안 좋았는데 요게 이제 수직으로 올라간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올라갔다 한두 번 덜컹 하다가 결국 코인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ISM 지수가 뭐 50 근처 아직 50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이 지수가 제조업 쪽입니다. 비제조업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업 쪽이 결국은 60 즈음은 최소한 갈 거라고 보거든요. 60 언저리를 갔다. 이때부터는 조금 긴장을 하고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좀 25년 방향을 말씀드려 봤는데 마지막은 조금 잔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말까지 크게 오르는 거 저는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1에서 2%만 큰 돈을 번다. 이거는 또 팩트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18년, 19년 혹은 22년, 23년 어떤 시기입니까? 엄청나게 힘든 시기죠. 17년에 물린 사람이 이때 다 떨어져 나가고요. 21년도에 물린 사람이 이때 학을 떼면서 떨어져 나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 철저하게 망한 사람, 자, 엔드입니다. 망했고요. 망해서 내가 왜 뭔가를 잘못했지 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이때
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24, 25년은요, 사실 풀 매수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22년, 23년도에 저도 이때 크게 망해 보니까 아, 이게 되는 거구나.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 22년, 23년에 정말 귀중한 나의 뭐 물론 아껴 쓰고 아껴 먹고 놀러 안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뭐 집을 판다든지 예금을 깬다든지 뭐 주식을 판다든지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결국 25년도에 크게 매도를 하고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이게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25년도, 24년에 크게 매수를 해서 25년에 판다? 쉽지 않을 겁니다. 큰 돈은 이때 사셔야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5년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자가 생겨날 겁니다. 굉장히 야박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현재 뭐를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물으신다면 그거는 크게 망한 경험이 없는 거고요. 미친 듯이 공부한 경험이 없는 거고 공포에 매수한 경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요, 좋은 소리만 하면 수많은 실패자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는 나만의 출구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